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계속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트랜서핑 입문 기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다가 펜듈럼을 이야기하는 중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넘어간 게 있어서요. 펜듈럼 특집으로 오늘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펜듈럼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다뤄야 할 트랜서핑에서 매우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무의 비유를 해드렸죠. 마치 나무의 기둥, 줄기와도 같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펜듈럼은 우리가 트랜서핑에서 다른 걸 이해 못하더라도 펜듈럼만큼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하고요. 펜듈럼만 이해를 잘 해도 사실 웬만한 문제들은 제어할 수 있는 비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사례들을 가지고 계속 펜듈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계획이니까요.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 궁금한 게 많고 더 알고 싶은 게 많은데 제가 충분히 아직 설명을 못 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더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계속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충분히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오늘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야 될 텐데 오늘은 오로지 펜듈럼에 대한 얘기만 집중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듈럼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무로 말하면 트랜서핑에서 뿌리와도 같은 부분이죠. 가능태 공간에 대한 기본 전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에너지체로 지금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펜듈럼이라는 것 역시 보이지 않는 에너지 구조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서핑이나 펜듈럼이나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시각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물질적인 세계와 비물질적인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적어도 트랜서핑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시려면 비물질적인 차원의 그러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이러한 펜듈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제로 또 드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간다는 것에 있어서요, 알 뿐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은요, 올바른 알미 있고요, 그릇된 또는 부족한, 약간 빗나간 이런 알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릇된 알은 그 체험이 그릇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된 체험을 가져오죠. 그런 분들 있죠. 독수리 타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는데 이렇게 오로지 검지 두 개만 사용해서 예전에 타자기 치는 것처럼 독수리 타법이라고 하잖아요. 독수리 타법은 우리가 자판을 익히는 데 있어서 그릇되게 안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배운 것은 잘못 체험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독수리 타법으로 쳐도 글을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빨리 쳐도 10손가락을 다 사용한 온전한 타법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올바르게 배우는 게 필요하고요. 잘못된 게 굳어지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이것을 몰랐을 때가 훨씬 이것을 배우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배우려면 아예 모르는 게 나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배우려면 하나하나 올바르게 배워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게 우리가 하나하나 인식을 해나갈 때 그 체험 역시 올바른 체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걸 뭐라고 그럽니까? 체험적인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이 체험적인 지식이 쌓여 나갈 때 안목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 안목이 우리의 인식을 계속 고양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식을 할 수 있게 되죠. 그 주제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펜듈럼에 대한 주제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펜듈럼에 대해서 그릇되게 알게 되면요, 펜듈럼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잘못된 지식이 쌓였을 때, 잘못된 체험이 쌓이게 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마저도 이제 부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왜냐면은 체험적으로 그것이 올바로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최초에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그에 따른 체험이 축적될 때 여러분들은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고 거기서 감각이라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각이 키워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압니다. 그냥. 예, 이것은 뭐 누가 자격증을 줘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과정을 수료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요. 본인이. 누가 뭐래도. 그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거 중요한 게 본인이 안다니까요. 왜? 이 감각이 익혀졌고 이러한 체험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러한 체험이 선순환 구조에 들어선 거죠. 그래서 트랜서퍼라는 것을 뭐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트랜서핑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트랜서퍼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이건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스스로 알아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스스로 아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여기 와서 그냥 확인하고 가는 거죠. 뭘 배운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전제를 제가 자꾸 뭘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전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턱대고 뭔가를 우리가 배우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배움에 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설이 좀 길어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잔소리처럼 들려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제 펜듈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펜듈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반복되는 이야기 같아도 자꾸 반복을 해서 듣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 했던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펜듈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모든 게 에너지라고 그랬죠?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사물과 사람과 관계와 현상을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에너지로 존재한다. 에너지로 존재한다. 에너지로 존재한다. 네. 그런데 먼저 한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을 하죠. 뇌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골똘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게 됩니다. 집중해서 하게 됩니다. 감정까지 포함돼서 그러한 생각에 계속 몰두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은 계속 형성이 돼 가지고요, 사념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생각삭자, 생각염자, 몸체자, 염체라고도 하죠. 사념체. 여기서 체라고 한 게 일종의 인격체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그래서 처음엔 내가 사고를 하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 생각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독립적인 인격체처럼 하나의 구조체, 형태를 띠면서 떠다니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거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떠가는지는 알 수 없죠. 물론 이러한 사념체에 대한 그림으로 사념체를 표현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그런 에너지가 나가는 것은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로 염체가 형성되고, 파괴적인 에너지 이런 것은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냥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고요. 우리가 실제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오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뭐 관측 장비를 만들기도 했죠. 하지만 반드시 그것이 뭐 오라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는 아직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념체라는 게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한 개인의 사념체만 가지고 얘기할 때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생각을 하는 게 있고, 생각에 빠지는 게 있고,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하는 건 주체가 나예요.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이 가능하죠. 근데 생각에 자꾸 빠져들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위험수위가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거는 완전히 소트 폼의 사념체에 내가 사로잡힌 거죠. 우울증에 걸렸다. 그것은 이 우울한 상념이 나를 사로잡은 겁니다.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최초에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 지속적이고 주기적이고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에 빠져들면서 생각에 사로잡히는 데까지 간 거죠. 말하자면 평소에 우리가 우울할 수 있고 슬플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울과 슬픔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해석을 가하고 그래서 생각에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이어나가고 그러한 생각은 그에 따른 감정을 유발시켜서 계속 사념체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념체가 형성이 됐을 때 우리는 이 독립적인 이 사념체가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한 개인에게 있어서 사념체라는 것이 이렇게 작용할 뿐 아니라 이러한 사념체가요 펜듈럼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이것을 확장시키면 이게 이제 펜듈럼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펜듈럼이라는 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다수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무엇인가에 에너지를 집중해서 생각과 감정 에너지를 모아주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념체처럼 독립적인 인격체처럼 독자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펜듈럼은 굉장히 강력한 독자적인 시스템이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우리의 손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떠나요. 우리가 만들어냈지만 이 만들어낸 펜듈럼은 우리 손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 안에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규칙성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리고 계속 이것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규칙, 독자적인 규칙을 사용해서 먹이를 계속 포획합니다. 펜듈럼이 스스로. 그래서 최초에 만든 이 펜듈럼을 만들어낸 사람 플러스 이 펜듈럼에 낚인 사람들이 포획된 사람들이 계속 더해지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를 또 주죠. 그러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되죠.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이 펜듈럼의 규칙에 의해서 계속 포획하죠. 포획하면 또 끌어들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펜듈럼은 점차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펜듈럼은 한두 개가 아니죠. 곳곳에 이 펜듈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듈럼끼리 부딪히고 충돌하면 싸우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한 펜듈럼은 소멸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펜듈럼은 그 싸움을 통해서 에너지를 포획한 후에 더 커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펜듈럼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다른 펜듈럼이 건드릴 수가 없는 정도로 세력이 커진 펜듈럼이 있어요. 이런 펜듈럼은 우리가 더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지하고 동조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펜듈럼입니다. 여러분 UFO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납치해 갈 때 왜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영화에서 UFO 보면 빛이 쫙 내려오고 사람이 슉 올라가고 이런 느낌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무섭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펜듈럼이란 단어는 진자를 의미하는 건데 이 트랜서핑에서 펜듈럼은 에너지 펜듈럼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포획하는 그러한 독자적인 구조체, 에너지 구조체를 뜻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진자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것을 한 바퀴 돌려서 이해하십시오. 진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지가 알아서 돌아. 근데 먹잇감이 포획되면 더 빨리 돌아. 먹잇감이 포획되면 더 넓어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넓어지고 빨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펜듈럼이다. 강력한 펜듈럼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피하기가 어렵다. 매우 경계해야 된다. 너무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펜듈럼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펜듈럼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존재하기 마련인 것이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구조체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펜듈럼은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체로서 펜듈럼이 위력을 과시하고 있죠. 다양한 펜듈럼들이 크고 작은 펜듈럼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펜듈럼들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체라고 해서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작용합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조직. 그리고 어떠한 시스템. 조직과 시스템 비슷하지만 어떠한 시스템, 규칙, 규율. 그리고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특정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이죠, 사건. 등등등등등등. 이 조직 안에는 이것이 비즈니스뿐 아니라 군대도 조직이잖아요. 국가도 하나의 조직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부 부처를 가지고 있고 모든 조직, 어떤 모임도 포함됩니다. 모임, 작게는 어떤 모임, 심지어 동호회, 아파트 분여회, 심지어 펜듈럼, 모든 조직,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모든 조직, 시스템을 갖고 있는 모든 조직, 모든 규칙과 규율. 규칙과 규율은 꼭 이런 규칙과 규율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뭐뭐뭐. 이게 다 배후의 펜듈럼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또 펜듈럼이 낚시질을 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회 도처에 이러한 시스템과 조직과 사람, 여기서 펜듈럼에 이용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꼭두각시라고 그래요. 꼭두각시, 마네킹.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좀비예요, 좀비. 여러분들 인정하기 싫겠지만 우리가 좀비로 살 때가 많아요. 트랜서핑에 대한 인식이 있더라도 순간순간 좀비화 될 때가 있어요. 정신 탁 차리고 나와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펜듈럼에 꼭두각시로 이용당한다, 활용된다. 일종의 떡밥이죠, 떡밥. 낚시찌. 기분 나쁘겠죠. 좀 기분 나빠해야 돼요. 그리고 특정한 환경, 여기 어떤 요즘 같은 때 질병도 있죠. 전염병 이런 거. 이 모든 것이 다 펜듈럼이 이용하는 것이다. 그 배후에 펜듈럼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서의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라고 합시다. 마음의 문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가 그 결과, 해법을 좌우하는 거예요. 프로이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문제의 근원은 무의식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초기, 우리 생후 몇 세 안에 이것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문제 해결 방식, 태도는 그에 따라서 좌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에 따르면 인간을 변화시키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무의식에 있는 이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찰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돈도 많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 반박이 많이 나온 거죠. 사실상 심리학의 이론이 발전하게 된 것은 정신분석학을 비판함으로써 발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정통 정신분석학을 재해석하고 또 발전시키고 수정해서 단기 역동 심리 치료 같은 것도 있고요. 원인을 이제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 안에는, 사고 안에는 신념이 있는데 그 신념에 따라서 사고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신념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것을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한다. 이 비합리적 신념을 수정을 해주면 치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또 있잖아요. 원인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병원 가면, 정신과에 가면은 약을 처방해 주죠. 그리고 원인을 뭐로 보는 거예요?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으로 보는 거죠. 뇌의 호르몬 분비가 과다하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그래서 이런 생리적인 문제로 바라봤을 때는 약물을 통해서 그 호르몬을 조절해 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죠. 원인을 뭐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중세 때는요, 이 이상심리라고 그러죠. 정신 질환자들. 이상심리, 정신질환자들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런 철장에 가둬요. 팔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마녀라고 본 거죠. 마녀. 귀신 들렸다고. 그 마녀 사냥하듯이 이 사람들 막 화형시키고. 왜 그랬을까요? 원인을 그렇게 봤으니까. 이 귀신 들려서 저런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태도와 처방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 원인 분석이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분석을 해 들어갈 때 이거를 좀 염두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원인에 따른 그 해법이 비교적 100%는 아닙니다. 비교적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비교적입니다. 이건 비교적. 뭐 단시일 내에 막 하루아침에 나타나고 이런 건 믿으시면 안 돼요. 심리적인 세계에서는 비교적 빨리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비교적 정확하게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비교적 이것이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다시 말하면 예외가 별로 없다. 그러면 그것은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것이 예외가 많고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어느 경우는 부작용마저 있고, 그러면 그것은 기각하시는 게 좋아요. 채택하지 않는 게 좋아요. 트랜서핑을 여기에 대입해 봅시다. 우리가 트랜서핑 원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바라봤을 때, 거기에 따른 처방이 과연 빠르게 작동하고 비교적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예외가 별로 없으며, 그리고 부작용이 별로 없다. 그러면 기각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이 트랜서핑의 원리를 적용했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죠. 다시 돌아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세월 우리가 문제를 보는 자신의 관점, 문제를 어떻게 귀인하느냐, 귀인이라고 그러죠. 심리학 용어로 귀인,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태도가 달라졌고요. 그 태도에 따라서 그러한 또 결과를 계속 끌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계속 그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도움이 안 됐고 뭔가 찾고 있다. 그런다면 이제 이 트랜서핑의 원리에 따라서 한번 현상을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대처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펜듈럼을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 이런 심리적인 문제들,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배후에 펜듈럼이 도사리고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이제 이해가 쉽게 돼요. 더 낮은 차원으로 내려오면요. 이제 주관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각기 개인의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펜듈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낚으려고 다가오느냐. 이건 매우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간단하게 먼저 매우 가까이 있는 것부터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시니까,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에 답글을 안 해줘요. 좋아요도 안 눌러줘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해줘요. 그런데 기분이 상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펜듈럼에 여러분들이 포획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배후에 펜듈럼이 있는 거예요. 펜듈럼은요, 일상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펜듈럼이라는 건요, 우리의 에너지를 이제 이미 형성된 것은 스스로 유지되기 위해서 계속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포획할 수 있는 떡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떡밥이 이러한 조직과 시스템과 규칙과 규율과 사람과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 떡밥이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뭐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 번 발을 밟아도 여러분들 펜듈럼이 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 없이 누가 툭 치고 지나가요. 그것도 펜듈럼이 여러분을 건드린 거라고 보면 돼요. 은행에 갔는데, 급해서 갔는데 유난히 오늘 사람이 많아요. 짜증나 죽겠어요. 펜듈럼이 건드리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서 배후에 펜듈럼이 있는데, 그 펜듈럼은 떡밥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떡밥으로 사용하는데, 그 떡밥을 꽂은 다음에요. 어떤 식으로 포획해 가냐면요. 이건 좀 다른 색깔로, 좀 굵은 걸로 써드릴게요. 잘 안 보이니까. 이 떡밥은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은 어떻게 하면 건드려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성이 내적 중요성, 외적 중요성이 있죠. 내적 중요성이 높아지면 여러분들은 무시당한 기분을 느껴요. 그런 무시당한 기분을 느끼고 거기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이 낚싯줄은 꿈틀꿈틀 움직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감정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면, 그래서 행동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쭉 얘네들은 끌어갑니다. 여러분 낚인 거예요. 낚시 성공. 갈등 에너지를 최대화시키면 여러분들은 낚이는 거예요. 펜듈럼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건드린 후에 갈등 에너지를 높여서 끌어올립니다. 이 감정은 왜 올라오죠?
내 안에 내적 중요성 또는 외적 중요성이 높아져 있을 때 건드려지는 겁니다. 또는 이 댓글이 이제 내가 매우 좋아하는 어떤 유튜버의 페이지인데, 채널인데, 내가 이 유튜버 채널에 엄청나게 슈퍼챗도 쏘고, 그리고 내가 기여를 막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나를 차단시켜. 그러면 외적 중요성과 내적 중요성이 다 건드려진 겁니다. 외적 중요성이라는 건 뭐냐면 밖에 외부에 있는 대상을 굉장히 높이 뛰어 올린 거죠. 높이 뛰어 올리면 그만큼 나는 좌절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내적 중요성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높을수록 나는 또 무시당한 느낌, 서운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중요성을 건드리면 균형력이 흔들리죠. 중요성이 건드려지면 균형력이 흔들리고, 균형력이 흔들리면 또 쭉 끌어당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낚이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건드리고 균형력을 흔들어서 펜듈럼은 떡밥을 문 여러분들을 끌어올립니다. 갈등의 에너지를 최고로 올려서 끌어올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돼요. 이러한 감정들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의무감 있죠? 의무감. 이것도 펜듈럼이 사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데 일단 떠오르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의무감 이면에는 죄책감이 있어요. 의무감을 여러분들이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충족시키지 못하면 스스로 죄책감을 가져요. 진퇴양난. 이래도 펜듈럼, 저래도 펜듈럼 다 먹이를 지금 주는 거예요. 기대감. 기대감이 높으면 이거 역시 여러분, 이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광하게 됩니다. 이거 펜듈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좌절되면 좌절감, 실망감. 이것도 뭐예요? 펜듈럼한테 먹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들은 펜듈럼에 낚여서 에너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열광합니다. 흥분합니다. 열광하고 흥분하면 이거 에너지 주고 있는 거예요.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열광하고 흥분해요. 이성을 잃어버려. 지금 펜듈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면에 또 어떤 기분이 있어요? 소진되고 탈진됩니다. 또 에너지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연이 끝나고 나면요, 공연한 사람들이 막 울어요. 이유 없이. 허탈해서. 그거 전형적으로 펜듈럼이 에너지를 다 먹어 삼킨 다음에 그 후에 느끼는 여러분들의 감정이에요. 열광한 만큼, 흥분하고 기대한 만큼, 에너지를 쏟은 만큼 허탈한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다 가져갔거든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목을 메고 몇 달, 몇 년 동안 거기에 집중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무대 위가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여러분들은 펜듈럼을 위해서 공모하셨다. 또 있을까요? 자신감. 지나친 자신감을 말합니다. 이거 근자감이라고도 하죠. 지나친 자신감. 지나치게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을 저는 불안하게 느껴요. 이면에는 열등감이 있어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지나친 자신감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자신감은 여전히 에너지를 펜듈럼한테 먹이로 주는 거고요. 또 이게 다 소진되면 펜듈럼은 이제 열등감을 뺏어갑니다. 그럼 열등감에서 계속 있다가 지내다가 또 다시 결심하죠. 각오를 다지죠. 그럼 또 가져가는 거예요. 분노요. 경노요. 전형적인 에너지죠. 다 뽑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얻어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분노하고 경노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우울해져요. 때로 무기력해져요. 또 에너지 가져가는 거예요. 펜듈럼이 진퇴양난, 우르락내리락 하면서 남을 질투하고 비난하죠. 왜 그럴까요?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부러움. 부러워하니까. 부럽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부러움 안에는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역시 균형력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중요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결돼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계속 펜듈럼 에너지 주는 겁니다. 펜듈럼 에너지. 우리의 주적은 이 펜듈럼이에요. 이 앞에 나타나는, 전면에 나타나는 떡밥에 매여 있는 사람과 환경과 사건과 어떤 조직의 압력, 기만, 이런 것들은요, 다 그림자예요. 이건 그냥 이용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은 이게 아니랄까요? 그 이면에 있는 펜듈럼이 실체예요.
그래서 싸움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들과 일일이 싸우는 것이 기존에 여러분들의 세계의 층에서 하던 방식이라면 트랜서핑의 방식은 원인을 이걸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면에 있는 에너지 차원의 싸움이 이로 들어가야 된다. 에너지 차원의 싸움. 엄밀히 말하면 싸움이 아니죠. 전원을 끄는 거예요. 그냥 전원을 끄는 거예요. 소멸. 나오는 거죠.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고 나오는 거예요. 무심하게, 담담하게 무시하라는 거죠. 무시하라는 것은 무시할 거야 이거 무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요, 진짜 무시하는 건요,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무시한다고 그랬을 때 힘이 들어가요. 무시하면 되지 뭐 하는데 고개를 돌렸는데 계속 생각이 나니까 화가 나죠. 이거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무시하고 정말로 무심하게 담담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키포인트가 중요성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성이 제로 상태가 돼야 이러한 게 다 연쇄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펜듈럼을 끌려면 중요성을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것, 제로 상태로 만들려면 내 안에 내 밖에 어떤 중요성이 올라와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펜듈럼에 대응하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펜듈럼을 인식하고 이 주적을, 눈에 보이는 주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주적이다. 주적을 인식하지 못하면 총불을 엄한 데다 돌린다고요. 큰일 나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적은 펜듈럼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펜듈럼에 이용당하는 떡밥이다. 이러한 인식이 되면은 나한테 칼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을 봤을 때 그렇게 흥분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그 이면에 펜듈럼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펜듈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내가 소멸시키는, 꺼버리는 이러한 연습을 몇 번 하고 체험하게 되면은 그렇게 그 체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담담해지는 거죠. 훨씬 더 담담해지는 거죠. 왜냐면 이 장면을 바꾸는 핵심은 이 펜듈럼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는 걸 아니까. 이 펜듈럼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중요성이 제로 상태가 됨으로써 자유로워지는 순간 이 환경은 저절로 정리가 돼요. 때로는 사라지고 바뀌어요. 정말이라니까요. 기적이 아니에요. 이치입니다. 이것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펜듈럼이 우리를 포악할 때 꿈틀대면 안 돼요. 꿈틀대면 낚시 아시죠? 꿈틀댈 때 확 올라오는, 끌어당기는 거예요. 꿈틀대면 안 돼요. 저항하거나 발끈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옮기시면 돼요. 보고 그냥 가만히 돌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사라집니다. 건드리질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펜듈럼에 대한 오늘 그 전반적인 것을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체험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늘어나가면 여러분들이 일종의 트랜서핑 계좌라 그럴까요? 예, 트랜서핑 계좌에 대차대조표가 있으면, 입출이 있으면은 트랜서핑 계좌에 입력이 이제 많아지고 입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많을수록 입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출금이 많아졌어요. 출금. 펜듈럼한테 계속 계좌 출금, 빚을 졌어.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메꾸자는 거죠. 다 메꾸자는 거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트랜서핑을 인식하고 주적을 인식하고 중요성을 낮춤으로 인해서 펜듈럼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리고 이 환경이 바뀌는 경험을 함으로써 여러분들 트랜서핑 계좌에 입금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펜듈럼에서 극복을 하고 그것을 통과시키게 되면 펜듈럼이 날 향해서 달라오는 에너지만큼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입금이. 여러분께. 자,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다 됐어요.